안녕하세요. 아이러브 아프리카 이창월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그 광경들을 목격하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 했는데요. 이곳 케냐는 계절이 겨울이고요. 또 건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는 건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수도 나이로비에서 2시간여 떨어진 마사이 지역을 다녀오다가 실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벌써 건기가 약간은 진행이 되어서 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 소떼들 위에 독수리떼가 몰려온 것을 봤습니다. 또한 아기 송아지가 물을 못 마시고 죽어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송아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케냐에 있는 소들이 이 건기 기간 동안에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데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나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프리카의 기아와 에이지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것, 소박한 것, 그리고 비전이 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촬영했던 곳,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저자 카렌이 살았던 집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저 집이 저자 카렌이 살았던 집인데요. 지금은 카렌 박물관이 되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카렌이 살았던 집이고요. 영화가 실제로 촬영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창옥의 아이러브 아프리카는 서민들의 삶의 향기가 피어나는 소박한 곳으로 여러분을 제일 먼저 모시겠습니다. 이곳은 케냐의 중심 도시 나이로비. 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이로비는 동부 아프리카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아프리카를 돕는 NGO의 중심 도시다. 나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도시 외곽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이로비 명물이라는 토이마켓,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중고품 시장이다. 정겹게 펼쳐진 토이마켓은 서민들의 삶이 진하게 묻어나는 곳이다. 누군가가 신었을 갖가지 양말들을 좌판 가득 벌려놓은 양말 가게에는 올이 다 풀려버린 구멍난 스타킹도 있다. 이곳 토이마켓에는 외국의 구호물자 중고품들이 잘만 고르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마운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동감이 넘치는 이곳에는 유난히 거리 제공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옷을 수선하는 그들을 보고 나는 여정 중에 뜯어진 내 옷을 내밀었다. 얼마나 많은 옷을 수선해 본 것일까. 잠깐 사이에 내 옷뿐 아니라 적지 않은 양의 옷들을 말끔하게 수선해 놓는 솜씨가 가히 일품이다. 오래전 우리네 어머니들이 사용했던 그 발재봉틀, 어쩌면 꼭 우리나라의 옛모습 같을까. 나는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정겨워서 마치 고향 사람들 같다. 하루 종일 옷을 깁는 재봉틀 소리처럼 저들이 삶 속에 행복의 소리가 힘차게 수놓아지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띈 건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쓰던 숯. 날도 더운 아프리카에 웬 숯인가 했더니 숯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적 연료라고 한다. 예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나는 다시 한번 아프리카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시장 곳곳에서 숯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열심히 옥수수를 구워 파는 아저씨도 늘 숯을 이용한다고 한다.
스스로 굽는 옥수수 맛은 과연 어떨까? 찐 거보다 더 맛있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빈부의 격차가 있다. 나이로비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빌딩 숲 뒤편의 토이마켓은 서민들이 활기찬 삶의 터전이다. 나는 현지인들과 비좁게 붙어 앉아 식사하는 그들의 고유의 음식점에 가보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본 식단인 밥과 반찬은 우갈리와 케일이다. 이들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우갈리를 밥으로, 케일 잎으로 만든 나물을 반찬으로 하며 식사 도구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아프리카의 강렬한 태양은 유난히도 맛이 확실한 과일을 만들어낸다. 식사를 하고 나와보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한 갖가지 과일이 쌓여있는 과일 가게가 눈에 띄었다. 손님이 고른 과일을 즉석에서 썰어 파는 과일 가게. 나 역시 썰어준 과일 접시를 받아들고 아프리카 과일 맛에 흠뻑 취했다. 맛있다. 제가 중국품 시장을 찾아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도저히 신을 수 없을 것 같은 올이 다 풀어진 스타킹이었는데요.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었습니다. 또 한켠에는 옥수수를 연탄불 같은 숯불 위에 구워 파는 모습이라든지, 또 즉석에서 재봉틀로 제 옷을 꿰매주는 모습이라든지, 꼭 옛적에 우리네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의 풍경 같아서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또 케냐의 중고품 시장은 우리나라의 6.25 동란 직후 외국의 구호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퍼져 있을 때에 그 모습 같아서 무척이나 정겨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여러분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로비 중심가에서 외곽을 향해 50여 분을 달리면 유럽의 백인들이 거주하는 카렌 지역이 나온다. 세계 속의 아프리카를 알린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저자가 살았다는 카렌 브릭슨의 집도 있다. 내가 오늘 그곳에 가는 이유는 나처럼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카렌의 삶을 느껴보기 위함이다. 카렌 거리에는 고급 액세서리를 만드는 카조르 비트 공장이 있다. 이곳은 유럽에도 알려질 만큼 제법 큰 공장이다. 아프리카인은 피부색이 검은 탓인지 아니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인지 강렬한 원색이 천과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치장하는 전통이 있다. 매장에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여주인공 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이 카렌 거리임을 실감케 했다. 아사히.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풍광과 고유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평가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열연한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검은 대륙으로 알려졌던 아프리카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낙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Never a man-made sound than Mozart. 영화가 상연된 그 당시 유럽에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고 그에 발맞추듯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었다고 한다.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포옹하던 멋진 장면의 그 집. 이곳이 바로 카렌 브릭슨의 집이다. 현재는 케냐 정부에서 박물관으로 지정하여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명소가 되었다. 목에 링을 많이 걸고 있는 엽서의 여성은 케냐의 기쿠유 종족의 여성이다. 박물관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사인뿐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가득하다.
태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아프리카. 그러나 그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 그래서 유럽의 백인들이 살았던 최고급 저택지가 바로 카렌 지역이다. 여성 리더였던 카렌은 그와 함께했던 원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교육받은 원주민 중에는 이웃나라 소말리아 최초의 변호사가 탄생되기도 했다. 케냐에서 불의의 비행사고로 남편을 잃은 카렌 브릭슨. 그러나 그녀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았고 함께 살아온 낮은 자들을 키워냈다. 그 참사랑의 모습은 내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여기가 아까 여기는 다 룸이에요.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세운 케냐 수도권 지역 리무르의 브레켄하스트 미션 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동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고 결심한 세계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남침례 교단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로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랭귀지 스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스와일리어 랭귀지 이 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고 작은 컨퍼런스 룸이 있어가지고 여기 남침례 교단뿐만 아니라 여기 케냐에 있는 케냐의 교단이나 교회나 또 다른 선교 단체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습니다. 여기 이곳에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섬기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나는 믿는다. 아프리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꿈과 비전을 향한 희망의 사람들이 함께 모두어 일궈가는 사랑이라고. 아프리카는 아직도 때묻지 않은 사람들과 또 태고 쪽 신비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대자연과 야생이 있기에 미주 지역의 사람들과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아프리카는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미지의 세계인데요. 저 또한 아프리카를 꼭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곤합니다. 아프리카가 무섭지 않으세요? 먹을 것은 있어요? 잠잘 것은 있나요? 비행기는 얼마나 오래 타나요? 네, 답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요. 한번 아프리카를 찾아간 사람들은 대개는 다시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요. 어머니 품속 같고 푸근한 고향 같은 아프리카. 아직도 원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아프리카. 그러기에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옥의 I love 아프리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의 사막에 살고 있는 원주민 마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